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11년 9월 15일 주제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제가 이사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습니다. 첫 번째로 시황 코멘트를 하고 마지막에 9월 16일 목요일 관심 종목 선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추석 연휴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를 하는데요. 토요일이라고 해야겠네요. 토요일부터 하는데 그 추석 연휴를 앞둔 상태에서 소강 상태고요. 이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요. 그리고 오늘 뉴스가 정부에서 공공부문 메타버스 확대 이슈로 메타버스 관련주들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CIS 지분 투자 검토로 인해서 좀 장중에 상승을 좀 해줬고요. 이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개별주 장세로 좀 보여집니다. 따로 특별한 테마가 나오고 하진 않았고요. 해외 뉴스를 보면은 이제 어제 다우가 0.84% 마감을 했는데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게 둔화되었다는 소식. 물가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둔화된 것은 좋은 소식인데 지금 보면은 9월달 FOMC 회의 있죠. 이때입니다. FOMC 회의에서 이전까지는 그래도 테이퍼링 얘기가 안 나오다가 최근 저번 주 말부터 이제 9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결정을 한다 뭐 이런 소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왔음에도 증시에는 호재로 받아들일 그런 이슈임에도 테이퍼링 가능성 때문에 하락 마감을 좀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이 디폴트가 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미국에서 디폴트가 나면은 전 세계가 거의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채 한도 증액을 하게 되면은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뭐 10월달 이 10월 말에 끝이 나는 이걸로 인해서 그때 이제 10월달부터는 단기적인 조정을 한번 줄 수 있지 않을까. 뭐든지 이제 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어떤 이슈로 해서 증시를 좀 떨어뜨리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뉴스는 중국입니다. 이 350조 B2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가 파산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글로벌 증시가 위기감에 들어 있습니다. 이 헝다그룹이 이런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크게 상승을 한 그룹인데 부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이 헝다그룹의 피해를 봐가지고 좀 이런 파산설이 나오고 있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생각해보면 그것도 결국엔 부동산 무리한 빚 투자로 인해서 그 부채가 결국에는 파산의 원인을 만들어줘가지고 그때 경제 위기가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근데 이거는 그때랑은 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중국이라는 점과 아직 미국이라는 나라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신에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큰 조정이 왔다라고 보긴 힘든데 이런 게 증시의 조정이 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에서 지수가 미리 좀 빠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보면 됩니다. 미리 걱정을 하지 말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한가 및 시간의 특징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뉴스 정부 공공부문 메타버스 확대로 2025년까지 2조 6천억 원을 투입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인호 대비 시간의 상한가를 갖고요. 장중에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 다음 C랩, 엠피시스, 옵티시스,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옵티시스를 제가 관심 종목으로 뽑았는데 여기 있죠. 여기 저점 24,300원을 손절 잡고 매매를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아쉽게 여기 손절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저런 이슈로 해서 상승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또 메타버스라는 게 지금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유망한 이런 산업군이고 또 이게 또 대선이 앞서 있죠. 대선이 이제 내년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도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지수가 이렇게 종목들이 빠지고 하지만 언제든지 이슈가 나오면은 한번 상승을 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메커스가 급등을 했는데 AMD와 자이링스가 합병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메커스가 27%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이 자이링스 반도체랑 메커스가 이제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냥 뭐 테마 성격으로 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에이르투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다라는 소식에 오늘 좀 상승을 했고요. 에이르투 얘는 그동안에 역배열로서 계속 빠졌는데 일단 이 회사의 지분 자체가 적자가 지속이 되면서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 그냥 공시 내용이 이 최대 주주가 이제 새로 등극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지분이 높아지면서요. 그래서 책임있게 경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좀 오늘 상승한 것 같은데 네, 별로 끌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재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일단 뭐 여기 120선이 또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매를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CIS 지분 투자 검토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CIS가 오늘 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TSI도 오늘 좀 상승을 해준 그런 모습입니다. 이쪽은 전고체 배터리 테마고요.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려고 하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나중에 이 전기차가 들어감으로써 이 전기차가 됐을 때 이 전고체 배터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2차전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이거는 액체인데요. 이 액체, 이 양극과 음극재가 들어가면서 이게 서로 섞이면은 폭발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거를 섞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판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판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것들이 있다 보면은 배터리의 크기가 커지고 또 말 그대로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이런 지분 투자 검토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ABON이 오늘 신약 가치 상승 기대감에 20% 상승을 했고요. ABON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했다가 거의 상한가 갔다가 장중에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말아 올리면서 상승을 해준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쌍용차인데 그동안에 SM그룹, K팝 모터스 인수를 한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본입 차례에서 빠져가지고 에디슨 모터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슈가 나와야 되는 게 서로 인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슈가 나와줘야 이런 쌍용차에도 호재가 작용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뉴스에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특징주로는 이제 황현식 LG U+ 대표가 디즈니 플러스와 조만간 계약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LG 헬로비전이 시간에서 3.55% 상승을 좀 해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추세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가지고 일단 21선도 깼고요. 그래서 내일 뭐 갭을 띄워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 매매를 하겠지만 갭을 띄워놓고 다시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은 별로 좋은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 HNG가 시간의 상한가를 갔는데 그 이유는 에이프로젠이 9월 상장 심사 신청 이슈로 해가지고 이 에이프로젠 관련돼서 시간의 상한가를 좀 갔습니다. 에이프로젠 HG가 상한가, 그 다음에 MED도 좀 상승을 좀 했고요. 8% 정도. 근데 에이프로젠 이 종목들 되게 움직임이 더러워서 저는 매매를 안 할 겁니다. 뭐 갭이 뜨든 말든 매매는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 컴퓨터는 이게 보니까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으로 아는데 이게 딱 올랐다는 게 디지털 화폐로 올랐는지 아니면 또 홍준표 후보 관련된 종목으로 올랐는지 이게 이슈가 계속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맞는 건지는 좀 잘 몰라가지고 내일 시세가 나오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의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쌍용차 본 입찰에 ELBNT라는 곳에서 최고가를 써냈다라는 거고요. 큰 이슈는 아니고. 그 다음에 지배 구조 변화에 SK이노베이션이 주가 하락. 그 다음에 셀트리온 3사 합병 기대감으로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좀 했고요. 아무래도 물적 분할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오늘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스킨큐어를 흡수 합병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먼저 이런 작은 기업들이 같이 합병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셀트리온,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들 세 개의 회사가 합병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을 상승 베팅했던 헤지펀드가 이제 경제 리오프닝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하락을 한다라는 거에 베팅을 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애플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성장을 했었는데 이게 대면 업무, 비대면이 끝나고 직접 컨택트로 돌아가면은 넷플릭스나 이런 구독 서비스,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들이 수익이 저하가 될 것이다 하면서 애플도 이 하락을 이쪽에선 얘기를 좀 한 거고요. 두 번째로 애플 앱스토어 이슈가 있는데 미국 법원에서 애플 앱스토어를 다른 경로에서 앱 구매가 불가능하게 만든 거는 반경제적이다라고 하면서 규제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슈로 해서 이 숏으로 베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소형 모듈 원전 개발이 예타 신청을 했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정권 말기이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이 계속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전산업이 관련주들이 이렇게 좀 보면은 서전기전이 그나마 좀 강한 것 같고요. 왜 강하다라고 하냐면은 이때 한 상한가를 만들지 못했지만 이런 장대양봉 이틀 동안 나오고 나서 이 장대양봉 이 윗구간에서 지금 주가가 안 빠지면서 계속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오늘 상승하고 이렇게 떨어졌지만 이게 또 다음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일부러 빼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뭐 좀 더 지켜보면 되고, 원전 관련 이슈들은 계속 한 번씩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에서 하반기 실적주로 반도체 게임을 늘렸다라고 하는데요. 테스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 연기금 근데 많이 산 건 아니고 이게 지분 확대 이슈, 지분율로 따지고 보니까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고려아연이 샀고 효성도 좀 샀고요. 위메이드도 샀는데 연기금 여기 팔았는데 왜 샀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봐도 산 흔적이 별로 안 보이는데. 그래도 오늘 뭐 어제부터 해가지고 위메이드 강하게 상승을 해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규제는 이제 시작 단계다. 공정위에서 카카오, 구글을 제재를 한다. 이런 수순이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를 지금 좀 다시 이긴 뉴스고요. 관련주 이제 카스 최근에 상승을 했다가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타코, 그 다음에 덕산하우징, CS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일날 첫 TV 토론회 하면서 진검승부가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선 제압할 1위 후보는 누굴까? 일단은 토론을 하게 되면은 그 유리한 후보가 있겠죠. 그럼 그거를 기대하면서 유리한 후보에 관련된 종목을 좀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얘기나 이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그 홍준표 후보가 그래도 저런 토론하면은 이미지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토론에 강할 것이다. 뭐 그런 이슈들이 좀 존재해서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될 게 정치적인 이슈를 이 주식에다가 끌어오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누가 되냐 마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후보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후보의 테마주를 보면서 매매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저 이제 돈이 쏠리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만약 매매를 한다고 치면 홈센터 홀딩스가 조금 모습이 나쁘지가 않아 보여가지고 이 종목을 좀 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무조건 이거 사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왜냐면은 이틀 동안에 이렇게 아래 꼬리 달리는 이런 모습이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군에서 독자 개발 SMBM 잠수함 발사 성공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계 7번째랍니다. SLBM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 거고요. 일단 잠수함이라는 것 자체가 바다에서 미사일을 쏘고 한다는 게 이 레이더나 이런 걸로 검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텔스 성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많이 겁을 내고 하는 그런 건데요. 이거를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7번째로 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평화는 좀 이런 강력한 힘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평화도 찾아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평화를 생각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북한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또 발사했다라고 하고요. 미사일이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빅텍이 장중에 좀 상승을 했는데 이런 미사일 이슈가 이제 하도 이제 많이 해먹었다 보니까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해주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이제 저런 것들 때문에 이런 대북주 종목들을 매매를 잘 못하겠어요. 아난티부터 해서 데아티아이 아니면 신원 뭐 이런 종목들 있죠. 분명 이런 신원 있죠. 이 신원이 분명 자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계속 안 빠지면서 박스를 만드는데 근데 저런 대외적으로 이게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저렇게 갑자기 미사일 쏴버리고 하면은 이런 종목도 차트를 만들다가도 이런 음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북주를 매매를 못하겠어요. 그럼 네 번째로 매매 종목 리뷰 및 관심 종목 리뷰를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한 거는 일성건설 매매를 했는데 2.57%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냥 뭐 심플합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제 이제 저점 구간 있죠. 여기 저점 구간을 깼을 때 손절했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제 매매를 할 때 손절을 생각하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냥 뭐 계획적인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2.57%에서 잘랐고 그냥 이게 보면은 제가 이제 또 매매한 것들 하나씩 좀 보면은 이거는 아니고 어제 매매했던 거는 한일단조 일단 얘는 그래도 잘 매수가 돼서 매도가 된 것 같고요. 국전약품처럼 보시면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다가 손절 나갔고요. 또 매수했는데 또 손절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 당시에 이거 손절이 4.5% 정도 손절을 했는데 근데 지나고 봤을 때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기준에서 손절을 잘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서 또 했는데 세 번째나 털렸습니다. 징한 놈이긴 해요. 진짜 세 번째나 털렸고 그 다음에 태양금속도 이제 손절이 나갔고요. 여기 매수했는데 여기 손절했고 에코플라스틱도 똑같습니다. 얘도 제 기준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 생각해서 매수했는데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한 3% 정도 손절했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참 3%라는 게 크죠. 손절하면 누구나 다 아픕니다. 근데도 이게 나중에 지나고 봤을 때 이게 떨어져가지고 하락을 했을 때 여기서 한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지고 차라리 손절이라도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10%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만약 손절을 못하고 계속 올라올 거야 하면서 시간이 계속 이렇게 하루, 그다음에 이틀, 3일, 4일 막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이 기회비용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참 차라리 그 당시엔 힘들어도 손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매수를 했는데 강한 종목이라면은 여기 손절가? 이 저점 구간을 깨지도 않습니다. 그냥 깨지 않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손절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약한 종목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매매 종목 복귀는 좀 끝을 내고 관심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이거 DPC가 그래도 월요일날 여기 온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오질 않았네요. DPC 매수 가격이 14,000원이었는데 14,050원까지만 왔다가 지금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한 모습인데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한번 더 기다려보죠. 아직까지는 뭐 반응이 크게 없으니까요. 근데 아무튼 이런 거죠. 이런 구간에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매수를 해보는 거고, 그 다음 녹십자 얘는 손절이 나갔는데 지우질 않았네요. 얘는 그때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됐는데 바로 손절이 나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얘는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정보는 뭐 여기 2,945원 있죠.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매수를 했는데 그냥 오늘 뭐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면서 계속 이 종목을 지우지 않고 보는 거는 얘가 벌써 매수가 대비해서 한 5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근데 물론 저는 이렇게 길게 먹지 못합니다. 길게 먹지 못하고 지금 관심 종목으로 지우지 않은 이유는 얘가 이제 어느 구간에서 종목이 마무리가 되는가 일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보려고 관심 종목으로 보는 겁니다. 아직 5일선을 깨지 않은 모습에서 그래도 상승을 좀 해줬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또 매도의 신호가 되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이런 주가의 위치가 고점이죠. 일봉으로 봤을 때 이런 바닥권 구간에서 이 고점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점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일단 음봉 말고 이 윗꼬리 달린 거를 보면은 이 윗꼬리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는 거죠.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럼 뭐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거는 이 위에서 세력들이 매도를 좀 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좀 터지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만약 내가 뭐 스윙 트레이더나 뭐 조금 중장기로 보는 트레이더라고 하면은 뭐 중장기는 뭐 상관없겠지만 스윙 트레이더 그 짧은 한 일주일 내에 종목을 보유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정리를 만약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종가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종가 끝이 났을 때 다음날에 내가 만약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여기는 이제 시세의 끝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시 되돌림 해주는 자리에서는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왜냐? 이런 고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윗꼬리가 달린 이런 것들 때문에 매도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들을 보면서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현제약이 드디어 매수가 됐네요. 이현제약 이때 9월 13일 날 이런 이 구간에서 매수가 되고 바로 이렇게 또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종목 언제부터 기다렸냐면은 9월 3일 날부터 기다렸습니다. 9월 3일이면 여기 이 양봉이에요. 이 양봉에서 제가 계속 말했죠. 한번 기다려봐요. 이렇게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결국에는 계속 빠지다가 어느 순간 이런 구간이 오니까 이제 슬슬 이 하락을 멈추면 다시 주가가 천천히 우상향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얘도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관심 종목을 보면서 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결국에는 주가라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올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인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강약품은 1차 매수, 2차 매수 다 됐는데 1차 매수, 여기 1차 매수, 2차 매수 되는 상태에서 다행히 손절가가 29,000원이거든요. 29,000원이 선만 좀 이렇게 그어가지고 손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29,000원을 다행히 깨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 보겠습니다. 아직 안 깨졌으니까요. 뭐 깨지면 손절해야겠지만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고, 밑에 120선도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유바이오로직스가 참 매수가가 깔끔했죠. 얘가 이때 1차 매수 되고,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서 2차 매수 딱 된 겁니다. 2차 매수가 돼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주가라는 게 오늘 이렇게 오늘 5%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 구간에 거의 전고점 구간 근처에 왔는데, 근데 이 오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냐, 이렇게 갑자기 떨어뜨리는 과정, 뭐 이게 악재로 나와가지고 떨어졌을 수도 있고 한데, 근데 이런 과정이 나오고 나니까 주가가 오히려 쉽게 바로 상승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승을 하기 전에 이렇게 터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더 상승을 잘 해준다는 거예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계속 관심 종목으로 보면서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됩니다. 계속 추가적으로 움직임 봐줘야 되고요. 그다음 시노지 이노베이션 지금 참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얘도 보면은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원래 여기서 2차 매수 했는데 2차 매수 못한 분들 여기서도 2차 매수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매수가 된 뒤에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얘가 참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 눌리는 이 구간 있죠. 여기서 언제든지 여기를 제가 볼 때는 4,400원 이 구간만 돌파를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 한번 양봉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언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좀 보면 좋고, 근데 물론 이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도 발생해요. 주가라는 게 100%는 없기 때문에. 근데 차트에서 미리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경우에는 한번 좀 매수해가지고 기다려볼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합니다. 근데 국제약품은 얘는 보니까 손절이 나갔었네요. 이때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됐는데 여기 손절이 바로 나가가지고, 뭐 손절 나가고 나니까 이렇게 7,790원에 손절하니까 여기서 바로 또 한 10%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결국에는 손절을 잘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국제약품 지우고, 어차피 손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매수를 하기 전에 손절가를 미리 정해놓고 매수를 하면은 손절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 이게 이 종목이 강한 종목이었으면은 손절이 안 됐을 텐데, 근데 손절이 돼버렸다는 거는 약한 종목이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매수를 손절 깔끔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슈원스 글로벌, 얘도 스푸트니크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 보면은 1차 매수, 2차 매수 했는데 여기 오늘 손절이 63,900원 했는데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손절해야겠죠. 근데 이제 손절을 하더라도 잘 보시면은 평단가가 여기 만들어지고 여기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가 평단가입니다. 그럼 평단가 대비해서 손절을 하면은 한 6%, 한 7%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6%, 7% 이게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아까 봤듯이 이런 인성 정보 같은 것들로 얘가 여기서 매수가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 30% 이상 수익이 나면은 그런 게 이제 짧게 손절을 하고 먹을 때는 크게 먹는 그런 매매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것도 이제 매수가 돼가지고 여기서도 벌써 한 13% 상승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손절이 됐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옵티시스도 이때 손절이 나갔습니다. 이 음봉에서 손절이 나가가지고 이제 손절했더니 오늘 이렇게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메타버스는 계속 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1차 매수, 2차 매수 된 상태에서 아직 뭐 손절이 나가고 이런 건 아니니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계속 여기서 차트가 120선을 언제든지 한번 양봉이 나오면 뚫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고 있고, 그 다음 노랑풍선 참 잘 본 것 같죠. 얘를 이런 9월 8일 날에
이 양봉을 보고서 다음날에 이런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자라고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하고 나니까 좀 여기서 한 3~4% 밀렸다가 바로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 전에 이런 모습들이 뭔가 이 20일선을 조금 넘어주는 모습과 단기간 이런 박스권 만드는 모습에서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니까 여기서 한번 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계속 공부를 하려고 관심 종목으로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TYM, 얘도 여기 1차 매수가 되고서 뭐 2차 매수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뭐 크게 움직임이 있고 하지는 않네요.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얘도 한번 상승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SMCNC는 저번에 손절이 좀 나갔고요. 이때 여기서 매수되면은 여기 손절이 나가가지고 얘도 뭐 손절했을 때 결국에는 한 4% 정도 손절 잡고 했기 때문에 그냥 손절하면 됩니다. 어차피 손절해도 이 약한 종목이 손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1차 매수 됐고 여기 2차 매수 됐는데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얘도 스푸트니크랑 엮여 있기도 하고요. 한번 기다려 보고요. 그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 얘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랑 좀 엮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계속 박스권 만들면서 잘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버티나 했는데 좀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종목도 지금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성건설은 딱 아쉽게도 관심 종목 뽑은 다음 날에 이렇게 좀 바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가지고 매수가 안 됐거든요. 그럼 얘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9월 16일 목요일 관심 종목 선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총 오늘 세 종목을 뽑을 건데 이거 사마알루미늄 빼고 동진세미캠, 넥스트사이언스, 에코프로, HN을 이제 뽑을 겁니다. 사마알루미늄을 넣은 이유는 지금 알루미늄 추세가 오늘 그냥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해서 상승을 하고 오늘 이렇게 빠졌죠. 근데 오늘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조일 알루미늄이나 PJ 메탈, 얘가 최근에 대장으로서 상승을 하던데 일단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가지고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넣은 겁니다. 관련주들은 동진세미캠을 볼 건데, 일단 동진세미캠 얘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이제 대장이었던 이제 삼성전자 잠깐 보면은 삼성전자 그렇게 움직임이 나쁜 모습은 아닌 것 같죠. 그래도 여기서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도 이 구간에서는 이런 장중에 쌍바닥에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어서 지금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동진세미캠 이쪽으로도 반도체 쪽 일단 수급이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 이 기관 연기금 투신 이쪽으로. 그래서 얘를 이런 박스권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관심 종목으로 넣으려고 하거든요. 일단 손절가부터 정하면은 여기 손절가가 24,800원 잡으면 될 것 같고, 여기 1차 매수, 그 다음에 여기 2차 매수 잡아가지고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예, 매수가, 손절가 이렇게 정하고요. 그 다음 넥스트 사이언스입니다. 넥스트 사이언스는 HLB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HLB 그룹을. 왜냐하면 움직임이 너무 좀 더러워가지고. 근데 이 구간에서 천천히 뭔가 이런 박스권 만드는 이런 모습이어가지고 사실 이 고점이어서 제가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한번 이게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뽑을까 말까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한번 이런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을 좀 뽑았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최근에 저점 구간에서 이 손절가를 정하고 나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2차 매수, 다음에 여기가 1차 매수, 여기 1차 매수, 2차 매수 손절가 정해가지고 한번 매매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꼭 손절을 생각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은 고점에서 물릴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전에 계속 관심 종목으로 뽑았던 종목이거든요. 여기 있는데 관심 종목으로 뽑았던 그런 종목인데, 그래도 지금 아직 상승을 하지 않아가지고 괜찮게 보여서 이 종목을 좀 뽑으려고 합니다. 얘는 여기 1차 매수 다 이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대로 한번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1차 매수, 2차 매수 손절가 이렇게 정하고요. 그래도 지수가 아까 지수 얘기를 안 했는데 코스피, 코스닥 지수 둘 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추석 전이라 좀 투심이 좀 약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외국인 기관 좀 계속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도 외국인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라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그래도 한 번 더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반대되는 입장이 나오면은 뭐 일단 대응해야겠죠. 그러면은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하단에 이제 댓글로 나는 할 수 있다 적어주시면 꼭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 그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